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외란 경제TV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 SK그룹의 대변신, 그 과정에서 우리 일반 주주들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 2부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SK 지주회사가 시가총액 20조, 텔레콤 22조, SK하이닉스 99조, 약 100조, 이 셋을 합친 150조의 마술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그 국내를 대표하는 이런 그 대기업 계열사 간의 어떤 분할 합병, 이 과정에서 일반 주주들이 지배주주와 똑같이 공정하게 그 재산권이 보호받는다, 그 권리가 보호받는다 라는 하나의 신기원을 이룰 경우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세계적인 수준의 어떤 그 밸류에이션으로 레버랩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며 오늘 진행을 할 텐데요. 자, 상법 제382조의 3항 이사의 충실 의무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딱 되어 있습니다. 자, 유일한 지금 여기서 뭘 추구한다? 회사를 위하여, 회사와 전체 주주, 즉 총주주를 위하여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좀 바꿔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뀌어지면 어떻게 될지, 20% 지분을 가지고 있는 SK텔레콤의 시가총액이 그 딱 20%, 20조에 해당하는 것만큼만 시가총액이 형성된다는 거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그런 SK텔레콤을 또 30%나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SK의 시가총액은 불과 또 20조 원밖에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SK가 들고 있는 수많은 머티리얼즈, 이노베이션, 오늘 이노베이션 난리 났죠. 네. SKC, 텔레콤, 네트워크스, 바이오팜, 이런 거는 그럼 다 어디 간 거예요, 그러면 그 가치는? 네. 이것만 죄다 더해도 SK 시가총액이 얼마나 될지, 네, 참 계산하기도 어렵습니다. 자, SK텔레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이닉스 지분만 20%예요. 20%. 이게 20조거든요. 근데 SKT 시가총액 전체가 지금 얼마예요? 요새 조금 올라가지고 22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크로스, 드리머스 컴퍼니, SK 브로드밴드, 11번가, 팀앤 모빌리티, 다 쟁쟁한 회사들 아니겠습니까? 콘텐츠 웨이브, ADT 캡스, ADT 캡스는 조금 비싸게 사가지고 옛날에 좀 논란이 됐었던 거고, 원스토어. 이 다른 계열사 가치들은 어떤 것이며, 또 본업인 이동통신 사업은 또 어떤 것이냐 이거죠. 그런 거는 다 빵이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이 값어치가 제대로 유통시장에서 발현된다? 주비이복,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가 이런 대원칙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지난 주총에서 SK텔레콤이 연내 지배구조 개편을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공식화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중간지주회사, 인적 분할을 통해서 중간지주회사로 가고, 또 이 중간지주회사와 지금의 SK 주식회사가 합병하는 이런 식의 어떤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게 돼야지 이제 지금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가 이제 자회사로 딱 올라서면서 어떻게 돼요? 자회사로 올라서면 그 밑에 계열사들을 또 자회사들을 인수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손자회사는 중손자회사를 인수하려면 100% 다 이제 가져야 되거든요. 예, 그런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크게 보면. 이 과정에서 또 지배주주는 지분율 희석화를 최소화해야 되는 거고. 예, 그런 어떤 그 마술쇼가 이제 올해 내내, 이렇게 펼쳐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주식을 우리 유랑경제TV, 참, 2,300만 국민연금 가입자, 500만 퇴직연금 가입자, 동학개미군단 1,000만 명 약, 근데 미성년자 포함하면 제가 몇만 명이라고 했죠? 약 한 1,500만 명, 1,450만 명, 이렇게 된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분들을 생각하면서, 유랑경제TV를 한 지가 지금 1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시작한 것 같으니까 1년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1주년 특집으로 지금 이제 SK그룹의 그 어떤 대변신을 딱 선정을 해서 무엇이 명이고 무엇이 암인지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주식을 보유한 주주 아니겠습니까? 주식을 사서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가 된다는 거. 이게 의미가 뭘까? 그런 것도 좀 얼마나 좀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주식이라는 증권 있잖아요, 증권. 예. 내가 돈을 사서 이 증권을 내가 소유하는 거죠. 투자의 대가로. 대신 돈을 내가 이제 받을 수는 없죠. 돈을 받으려면 이제 증권을 팔아야 되는, 이 지분을 팔아야 되는 건데, 두 가지를 가지고, 내가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다. 주식이라는 증권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는 재산권이다. 재산권, 재산. 재산으로서의 가치,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배당 나오면 내 지분만큼 배당을 받고, 또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이 증권을 팔 수도 있고, 이렇게 이게 이제 현금화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재산권,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의결권. 의결권. 주총에서 한 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그죠? 투표권. 우리가 기사에서 많이 보죠. 1대 주주, 2대 주주 간에, 뭐 형제 자매 간에, 또는 뭐 삼촌과 조카 간에 지분 경쟁이 일어났다. 이게 다 의결권 경쟁이 붙었다는 거예요. 한 주주 한 주는 의결권 하나죠. 예, 이게 이제 또 큰 원칙인 거고. 여기서도 이제 이런 데서 다 이제 의결권이란 말 통용되는 겁니다. 주주총회 표대결. 예. 뭐 일반 주주들이 이제 주총장 가서 안건 제안하고 이거 가부, 찬성, 반대 표대결 하는 거죠. 이때 이제 의결권이 중요한 거죠. 또 하나, 경영권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다? 의결권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의결권이 50% 넘는다. 이러면은 이제 완전히 압도적인 지배주주로서 그 회사의 어떤 이사회를 장악할 수가 있는 거죠. 이를테면. 이런 데서 이제 다 의결권이 통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산권, 의결권을 동시에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이제 일반 주주들은, 재산권은 그래, 알겠어. 막 아주 주목하죠. 막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근데 의결권은,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세요. 지금 이제 일반 주주들의 의결권은 흩어져 있잖아요. 지금 그 왕모래처럼. 근데 이게 이제 모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의결권을 모은다. 이 의결권을 모으는 그런 협의체라든가 기구라든가 그런 비영리 법인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 그때 그 힘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게? 의결권은 재산권보다 오히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재산권과 의결권은 다시 말해서 이 재산권과 의결권은 내가 주주가 지배주주이건 또는 장기 투자하는 일반 주주이건 단타 치는 일반 주주이건 주식을 소유하는 그 기간에는 똑같이 이 둘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뭐 대를 이어서 장기 소유하는 지배주주는 뭐 배당과 의결권 이라는 이런 권한을 동시에 이용해서 많은 그 유무형의 권리를 또 누리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자,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지배주주로서의 어떤 그 가장 큰 장점이겠죠. 의결권과 재산권을 동시에 대를 이어서 가지면서 많은 유무형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사회 충실의 의무로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를 명시한다. 이 얘기가 뭘까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지분만큼 그대로 존중하고 그대로 보호한다. 라는 의미의 다름 아니라는 거죠. 주식회사 제도하고 이에 기반한 현대 자본주의는 바로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운영된다, 가동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 그런 지역, 시장, 나라는 제가 볼 때는 자본주의로서 선진국이 될 수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실제로도 그렇게 지금 되고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얘기할 그 SK의 분할 합병, 예상되는 SK그룹의 분할과 합병, 이 과정에서 과연 이제 이런 그 재산권과 의결권이 동시에 지배주주 일반인 사이에서 잘 보호될지, 그렇게 보호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간 대한민국 그 대기업, 중견기업, 심지어 중소기업까지 적지 않은 분할 합병이 발생했는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됐죠? 자사주로 자사주 처리가 상당히 불공정하다. 이 과정에서 주비보가 무시되는 그런 사례들이 자주 빈번하게 목격이 되어 온 게 사실이고, 다시 말해서 한때 금기시되어 온 이 자사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고착하는 사실상 1등 공신으로 자리매김하는 현실을 우리 유일한 TV는 여러 번 좀 이렇게 사례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과연 SK그룹은 SK텔레콤의 중간지주회사 전환, 인적 분할을 통한 중간지주회사 전환, 이 과정에서
이런 그 룰을 다시 좀 이렇게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면서 곧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애널리스트들 그 보고서 얘기는 우리 강상무 PD랑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메리츠증권 얘기를 보면은 이제 4월 발표가 된다. 지배구조 개편 SK텔레콤 발표가 예상되며 연내 개편 작업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지배구조 개편이 기업 가치를 증대시킬 것이다. 인적 분할을 통한 중간 지주회사가 전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하이트라증권 리포트도 우리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향후 이제 그 지주회사와 뭐 중간 지주회사의 합병도 예상되는데, 그래서 뭐 그 지주회사를 좀 예를 들어서 뭐 쇼다고 이런 거를 뭐 롱하라, 텔레콤을 롱해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뭐 어떻게 할지 바람직한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봤습니다. 메리츠증권 보고서 한번 조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배구조 개편의 원론적 목적이 기업가치 재편가인 만큼 오너에게만 유리한 개편안 제시 또는 주가 흐름은 소액주주. 소액주주라는 말은 제가 좀 안 쓰고 싶어요. 일반주주. 사실은 대한민국의 일반주주는 사실상 지분율로만 보면은 지배주주보다 더 많은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네. 소액주주 반대의 불일치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배주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분할 합병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 일반 주주들, 그 다음에 그 일반 주주들을 대하는 그 상장사 이사회의 어떤 인식이 이제 바뀌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그냥 강행했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가 상당히 좀 예측 불허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에 명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뭐냐? 그만큼 이 인적 분할 과정에서의 어떤 자사주 처리라든가 그 지주회사와 중간주주 합병이라든가 이 과정에서 재산권이, 의결권이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소홀하게 대접받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SK텔레콤의 발행 주식과 자사주 현황 쭉 보면 자사주가 지금도 좀 사고 있죠. SK텔레콤. 현재 한 962만 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0만 주 약 잡고 지분율로는 자사주 지분율이 12.3% 됩니다. 12.3%. 그러니까 자사주를 계속 사고 있어요. 12.3%. 아시겠죠? 적지 않은 자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이익 소각. 그동안 SK텔레콤이 이익을 내가지고 주식을 사서 태운 규모도 853만여 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사주를 사서 금고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사서 태우는 게 진정한 주주환원이다. 주비보의 발현이다. 라고 말씀을 계속 강조드리는데, SK그룹에서도 853만 주나 되는 SKT 자사주를 이익 소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12.3%의 자사주로는 또 무언가를 또 이제 그 지배구조 개편에 또 적지 않게 또 이렇게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작년 8월 5천억 정도로 자사주 취득을 해서 지금 사고 있는 거고, 2015년에도 SKT는 5천억으로 200만 주 샀습니다. 2007년, 10년, 11년 SKT가 자사주를 계속 사오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익 소각도 850만 주 상당한 거고요. 2019년 11월에는 SKT가 자사주 127만 주를 카카오에 넘겼어요. 대신 카카오 지분을 2.2%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전략적 제휴를 한 거죠. SK그룹만큼 이렇게 자사주를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사실은 찾아보기 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왜 가능하냐? 법이 바뀌어서 그래요. 법이. 옛날에는요, 우리 시청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자사주 매입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사주가 어떻게 돼요? 상당히 아주 쉬워지는 거죠. 자사주 매입 소각이. 자, 보겠습니다. 그게 언제 됐다? 2011년 상법 개정 때문이다. 자사주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회사의 명의와 계산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상법이 자기 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이유는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주에 대한 출자 반환의 결과가 되어 회사의 자본 충실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원래 주식회사는 그런 거잖아요. 주주들이 돈을 너희들한테 주니까 난 증권을 받는 거고, 그럼 이 돈으로 가지고 사업을 해서 나중에 배당으로 돌려줘라, 뭐 이런 이제 그림인 거잖아요. 그런데 자사주를 취득한다는 건 그게 반환의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면 회사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 회사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2011년 개정상법, 이게 지금 여기서 자기 주식의 취득 및 처분을 대폭 개정했는데, 이때 옛날에는 뭐 아주 그 예외적인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만 취득하고, 취득을 했어도 지체 없이 또는 상당한 시기 이내에 그냥 이를 처분하도록 했는데, 2011년 상법 개정으로는 자기 주식의 취득을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자유로이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얘기죠. 또 처분도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몇 년을 그냥 보관해도 되는 거예요. 이 자사주 고삐가 풀리면서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 자사주의 폭행이, 횡포가 시작이 되는 거죠. 네. 2010 상법 제 342조, 341조 등등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SK그룹만큼 자사주를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자, SK텔레콤의 분할과 합병 어떻게 될지 쭉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적 분할을 일단 예상을 하고 그 시나리오를 짜보면 뭐 메리츠증권이라든가 애널리스트 보고서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을 인적 분할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SK텔레콤 투자회사하고 사업회사 이렇게 나누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그러면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지배주주 일가, 그 밑에 SK가 있는 거고, SK 밑에 SK텔레콤 중간 지주회사가 있는 거예요. 중간 지주회사가. 그 밑에 SK텔레콤 사업회사가 있는 거고, 하이닉스가 있는 거고. 이게 1단계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여기서 뭐가 일어나? 자사주의 마법. 자사주의 마법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자사주가 SK텔레콤 12.3%잖아요. 이만큼 여기에도 새로 분할되는 신주가 배정이 되는 거잖아요. 자사주에도. 나중에 자사주의 마법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지주회사 공개 매수, 즉 현물 출자와 신주 배정이 이루어진다. 아시겠죠? 이거는 뭐 우리가 좀 많이 본 사례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지주회사가 이제 공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왜 공개 매수를 해요? 상장한 자회사는 30%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 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공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자회사는 여기다가 이제 그 현물 출자를 하게 되는 거고, 아시겠죠? 네. 자, SK텔레콤 사업회사 지분, SK텔레콤 중간지주에 현물 출자하게 되고, 아시겠죠? 현물추 대가로 SK에 SK텔레콤 중간지주 신주를 발행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30%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30%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 마지막에 이제 뭐예요? SK와 SK텔레콤 중간지주 합병이 있는 겁니다. 맨 위에 있는 그 지주회사하고 그 아래에 있는 중간지주하고 합병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 합병할 때, 여기 때 중요한 게 뭐다?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가장 적게 가장 적게 줄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석화를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SK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가 이때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애널리스트 분들이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합병 대가로 SK 보유한 자사주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 최대주주 지분율 희석화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에 지주회사와 중간 지주회사가 합쳐지게 되면 하이닉스가 자회사로 올라서게 되고, 또 그 옆에 SK텔레콤 사업회사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좀 말을 이번 시간에는 일부러 좀 빨리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니까 왜 이렇게 말을 천천히 하냐, 뭐 이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빨리 하고 있는데, 아마 나중에 강상무 PD가 여기 이제 그 그림 보여주면서 쭉 하면은 크게 이해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SK 하이닉스가 자회사로 승격이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막 이제 M&A 같은 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보겠습니다. SK 자사주 지분율 25.7%, 이게 5.2조. SKT 자사주 12.3%, 아까 2.7조. 참고로 SK 하이닉스도 6% 가지고 있는데,
이게 6%니까 6조죠. 이 세 개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만 무려 얼마다? 14조예요, 14조. 14조. 자, 그러면 이 14, 그러니까 하이닉스만 빼면 8조 치겠습니다. 8조. 이 8조의 자사주가 인적 분할과 뭐 합병을 과정에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여기서 뭐가 발생해? 이해상충이 발생한다는 거죠. 일반 주주와 지배주주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해. 이해상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제3자가 개입을 해서 그런 이해상충을 해소하고 그러면서 주비의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할 방안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그 이해상충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된다. 아니면 소각하기 싫으면 아예 그냥 누구한테 팔아버려서 제3자에게 팔아서 현금화 해버린다. 그러고 나서 분할합병을 해라. 이러면 이해상충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거죠. 줄어드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거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8조 원에 이르는 자사주가 적절하게, 시적절하게 활용이 돼야 말씀드린 대로 그 법인세라든가 또 최저주주 지분의 희석화라든가 이런 과정에서의 어떤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그만큼 재산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그러면 결국은 이런 그 재산권의 보호는 누가 해야 된다? 일반 주주들이 해야 될 텐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왕모리알들이 여기저기 뿔뿔 흩어져 있는데 이걸 누가 합니까? 어렵죠. 누가 해야 된다? 이사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이제 SK 주식회사도 옛날에 이제 CNC가 되겠죠. SK CNC 주식회사도 이익 소각을 600만 주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을 SK그룹이 SK그룹은 뭐 자사주를 끼고만 있어.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예. 다 압니다. 판단하면 소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아시겠죠? 예. 그러고서도 남아있는 지금 자사주가 지금 한 1,800만 주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600만 주 소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엄청난 소각을 한 게 오늘날 SK 주식회사예요. 그러면 이제 연내 그 지배구조, 그룹 지배구조 개편 때 이 1,800만 주가 어떻게 될 건가? 누가 그런 얘기해. 이 1,800만 주가 상당 부분 소각될 수도 있다, 소각. 왜? 이걸 소각해야 지배주주 지분율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주회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한민국 지주회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대표적인 그런 섹터, 업종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SK가 보유하고 있는 20% 넘는 이 4분의 1가량 되는 이 자사주, 제가 볼 땐 여기 상당 부분, 지배율이 개편 과정에 소각된다. 지주회사 보는 시각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대한민국 지주회사를 이제는 만만히 보고 무시하거나 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를 유랑경제TV는 계속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이거 말씀드려야 돼요. 지주회사 전환할 때 아까 그 SK텔레콤과 중간지수 전환할 때 현물출자로 주식을 취득하면 처분할 때까지 세금, 법인세, 양도세죠. 주식을 현물출자로 주식을 취득하면 처분할 때까지 세금이 내지 않아도 돼. 현재 올해까지만. 근데 2022년부터는 4년 거치 3년 분할 방식으로 양도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지배주주나 그런 지배하는 계열사 입장에서는 빨리 연내에 이런 그 지주회사 전환을 빨리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공정거래뿐만 그게 아니라 세법, 세금 관련해서도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자사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사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자사주. 금고 주식이다. 영어로는 트레저리 스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사주. 아까 얘기한 주주로서의 증권. 이 증권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재산권과 의결권. 근데 자사주는 재산권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왜 없어? 배당도 못 받아요. 자, 애초 자사주는 쉽게 팔 수도 없었어요. 시세차익 매매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자사주는. 그러니까 재산권으로서의 자사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의결권 자사주 없잖아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자, 자사주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금고 주식, 어떻게 썩은 주식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죽은 주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인적 분할 과정에서 여기에다가 이제 새로 생겨나는 분할 신주가 자사주에도 고스란히 투자회사에 귀속되는 자사주에 고스란히 신주가 이제 배정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자사주의 마법, 폭행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공정함, 시대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자, 이런 공정함을 얘기하려면 자사주는 사실상 좀 태운 상태로, 소확한 상태로 이런 지배구조 개편이 일어나면 좋을 텐데, 자, 이게 최선인데, 그럼 차선은 방안은 무엇일지 이 사회가 강구해야 됩니다. 강구해야 됩니다. 진짜로. 안 그러면 나중에는 상당히 좀 큰 저항이 부딪힐 가능성도 있어요. 네. 유일한 TV 그동안에 이제 여러 번 해보면서 이런 사례들 많이 봐왔습니다. 많이 봐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보기 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고, 이런 어마어마한 그 이해상충 거래들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과정을 실행하면서 끝까지 결론까지 이르게 하는 게 다 이제 이사회 멤버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 이사회가 그 과정에서 일반 주주들의 어떤 그 재산권을 얼마나 의식하고 보호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 건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주비보의 어떤 실현만이 2,300만 국민연금 가입자, 그 다음에 1,400만 21세기 동학개미 군단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지름길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상법 381조의 3, 이사의 충실의 의무를 읽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와 전체 주주, 총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400만 국민연금 가입자, 500만 퇴직연금 가입자, 1천만, 1,400만 투자자를 위하여 꼭 필요한 어떤 그 법 개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서울시장 선거 때 무슨 투기다, 그 부동산 얘기 어떻게 샀냐, 특혜가 있었냐, 막 땅 얘기만 그냥 땅땅땅 가득한데, 지금 방 PD, 네. 대통령 선거가 1년이 안 남았어. 그거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9일인가 그래요. 3월입니까? 네. 저는 한 5, 6월인 줄 알았는데. 3월 9일에 3월. 1년이 안 남았어요. 아닌가? 또 강 PD가 검색해봐요. 지금 빨리. 자, 다음 대통령 선거가 2022년 3월 9일로 알고 있는데, 3월 9일이네요. 예, 이런 그 주비보의 시대정신을 가슴에 품고 이거를 법 개정을 통해서 자본시장에 실현하는 그 주인공만이 다음 대통령 선거의 어떤 승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감히 해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네, 감히 해봅니다. 왜? 수천만 명을 위해서 몸바쳐 일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2,300만 국민 가입자, 500만 퇴직연금 가입자, 1,400만 21세기 동학개미 군단을 위해서 상법을 고치고 주비보를 자본시장에 뿌리게 내리게 할 그럴 일꾼만이 진정한 대통령으로서 권한이,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